자, 스포츠 사회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 페이지는 12, 13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의 내용을 시작할 텐데요. 13페이지 스포츠 사회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페이지에 빈 공간들이 있죠. 거기에다 조금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페이지를 하나 써놓으신다고 하면은 페이지 265, 266 페이지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사회학 들어가기 전에 스포츠를 먼저 본다. 근데 그 스포츠의 개념을 보기 위해서 참고할 페이지가 265, 266 페이지구나 라고 적어주시고요. 26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포츠맨십이 나오면서 스포츠맨십을 얘기하기 위해서 스포츠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트는 어느 과목에 속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넣어드린 과목은 윤리에 넣어드렸는데 작년에 2018년에 스포츠 사회학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과목 상관없이 모든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스포츠의 특성을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서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놀이에서 게임으로, 게임에서 스포츠로 변화하였다라고 책에 적혀 있죠. 모든 놀이가 모든 게임이 되거나 모든 게임이 모든 스포츠가 된 건 아니고요. 놀이에서 일부가 게임으로 발전을 하고 게임에서 일부가 스포츠로 발전이 되었다. 즉 놀이나 게임도 그대로 있긴 있는데 일부가 발전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놀이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요. 놀이는 실리적인 결과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우리가 뭐 공기놀이 하는 거, 고무줄놀이 하던 거 옛날에 떠올리시면은 크게 뭔가 막 누가 이기고 지는 거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로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번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규칙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정도의 놀이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놀이에서 일부가 게임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게임은 놀이가 발전된 형태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구조적, 조직적, 규칙적인 경쟁적 갈등 상황까지도 내포한다. 즉 놀이보다 경쟁성이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 게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놀이보다 조금 더 승리를 추구하고 더 경쟁적 상황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스포츠가 나오는데요. 스포츠도 보면은 경쟁적이다. 그건 앞에도 있었죠. 경쟁적이고 논리적인 실체 활동이며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제도화된 규칙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게임이랑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조직화된 거, 조금 더 제도화된 규칙이 있는 것이 스포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규칙과 경쟁의 요소가 더욱 강조되고 놀이보다 강화된 경쟁성과 규칙성이 있다.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신체적, 경쟁적, 제도화된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의 개념을 하나 적어 놓으실 분들은 우리 스포츠 사회학 맨 앞부분에서 개념을 적어 놓으시거나 12페이지 위쪽에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 266페이지 맨 위에 스포츠 개념 옆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가 뭐냐라고 개념을 정의해 보자면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신체적인 활동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스포츠는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신체적인 활동이다 라고 일단 스포츠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셔서 우리가 스포츠 개념을 공부하는데 265, 266페이지에서 이렇게 본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의 특성까지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특성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등등을 계속 공부를 하실 텐데요. 스포츠는 우리가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냥 하는 단순한 운동 활동, 단순한 신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 등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약간 전제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포츠의 특성을 봤을 때 첫 번째 허구성이 있습니다.
허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게 스포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스포츠는 현실 세계와 조금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걸 따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포츠는 허구적이다라고 특성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음식을 만드는 거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다 목적이 있게 그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스포츠는 무언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그 자체로서 스포츠를 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질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스포츠는 비생산성입니다.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개념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불확실성 있죠. 누가 이길지 몰라요. 경기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적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번째, 스포츠. 아까 놀이와 게임과 다른 부분이었죠. 제도화된 규칙이 존재한다. 공식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게 스포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경쟁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그냥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 하는 느낌이 아니고 승부를 겨뤄서 결과가 있고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스포츠의 특성입니다. 여섯 번째 특성, 스포츠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 움직이는 신체 움직임 및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 신체 움직임 및 탁월성. 그래서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스포츠이고 신체적인 탁월성이 승리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스포츠의 특성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제도화된 규칙성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스포츠는 놀이나 게임,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제도화되어 있죠. 그 부분까지 총 7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에 대한 문제는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기출이 된 적도 한 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해설에서만 해설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의 특성을 보시면 제도화라 그래서 스포츠는 먼저 규칙을 표준화합니다. 우리가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단순한 놀이나 게임을 할 때는 그 지역이나 우리들끼리만의 규칙이 생기기도 하지만 스포츠는 대부분이 지켜야 되는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하기 위해서 먼저 규칙을 표준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 규칙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집행하는 보장기구가 운영된다. 순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규칙 안에서의 승리 방식을 찾아서 기술 자체도 정형화시킨 것이 제도화의 순서입니다. 제도화의 과정입니다. 스포츠를 제도화하는 과정 4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스포츠의 특성으로서 7가지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규칙을 먼저 표준화하고 그 규칙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안내해주는 집행보장기구를 운영하며 그 안에서의 승리 방식을 찾고 그러한 경기 기술들을 이제 정형화한 순서인데요. 이 규칙 안에서 승리 방식을 찾으면서 활동의 조직적, 합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칙 안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승리 방식을 찾아낸 부분이다 보니까 활동의 조직적, 합리적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순서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필기는 13페이지 옆에 12페이지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 보시면은 이제 총 9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왼쪽에 목차 나와 있죠. 먼저 스포츠 사회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경제와의 관계, 교육, 미디어, 사회 계급이나 계층, 사회화 일탈, 그리고 미래 사회의 스포츠라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총 9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